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원정일이요. 네. 또 박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17년 진짜 마지막 주네요. 지난주 이제 서울 경마가 2017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부산 경마는 이번 주를 해서 마지막으로 되면서 이제 2017년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서울 경마를 너무 좀 패대기를 쳐놔서 이번 주를 각오하는 맞이하는 각오가 좀 남다른데요. 우리 원정일 위원은 네. 뭐 마지막 날이니까 뭐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하죠. 양쪽에서 한 마디씩 하시죠. 네. 2017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전반부보다는 좀 후반부가 좋았다. 저는 이렇게 좀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경마 초기라는 게 뭐 공부도 공부고 뭐 내용도 내용이고 복기도 복기고 다 좋은데 초기라는 게 좀 이런 게 경마라는구나라는 걸 좀 느낀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 들어와서 이제 뭐 11월 달 조금 안 좋았고 12월 달 다시 좋은 배당 잡으면서 이제 조금씩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부산 경마 이제 뭐 제주 포기하고 이제 부산 경마에 좀 몰두를 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17년도 그 경마 촉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뭐 다른 말보다는 경마 더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죠. 지난주 마지막 경주 때 그 신영철이가 또 오바질해서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 경주 서울 마무리를 또 이렇게 끝내는구나.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 뭐 페로비치가 말도 잘 탑니다만은 또 엉겹길에 주워 먹었죠 우승을. 신영철이 오바질 속에서 서울 경마가 다 끝이 났고 일단 뭐 예전 같으면은 서울 경마만 하시는 분들은 또 부산에 손 안 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요새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이제 진짜 실질적인 2017년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지난주 서울 조금 미진했던 부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부산 경마를 통해서 2017년 진짜 마지막 날까지 경마를 하는데 깔끔하게 좋은 성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정복조 시즌4 경마 방송을 또 1년 동안 꾸준하게 함께 시청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방송 잘 올려드리고 또 내년에 또 더욱 새로운 방송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30일 토요일 부산 경마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가 우리 원정일 위원이 38경주, 박 소장이 40경주, 임승준이가 29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자, 1000m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자, 6번 샤키샤키. 말 이름이 좀 재밌는데 샤키샤키. 데뷔전에서는 크게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데뷔 이전째 라스트 탄력감을 보여줬는데 의지 자체가 두 번 다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발주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다실바, 사토시 이제 뭐 다시 한번 사토시 한 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의지 보이고 있는데 편성 자체를 보니까 단거리 1000m 앞선 가는 애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만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6번 샤키샤키 이번에는 잘 만들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복귀가 나오고 조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말 살아났다 6번 샤키샤키 말씀드립니다. 10번 담양공주까지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10전경주 때도 또 안쪽에 두 마리가 빨라서 선입은 그래도 무난하겠다 싶었는데 뭐 교학상장이라는 또 박재희 기수가 안쪽에서 또 쑤시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만큼 또 자리가 한 칸 밀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뭐 좋은 주법이나 걸음은 아니었지만 이 착을 버텨내는 끈기를 보여줬고 이번 경주도 사실 그 10마들 가운데서 실전 스타트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그게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마가지들이 큰 욕심 내지 않는다면은 기존 마필들하고의 싸움 속에서는 분명히 또 한 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번, 10번, 6번이 아마 당일날
체제 배당이 유력시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양쪽에서 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말로 설명을 해주셨고, 나머지 중에 이제 뭐 10번마 다만공주하고 같이 뛰었던 여기 8번 뉴잭스윙과 뭐 9번마 라온전설 이런 애들이 지금 같이 나오는데, 뭐 다시 만나도 10번 다만공주를 이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얘네들을 말고 안쪽에 3번마 스위트 메모리가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외곽 번호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체도 시원한 맛은 없었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는 1300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000m로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말도 이번에 경륜이가 좀 칼을 갈아대는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줄어든 거리, 또 잘 잡은 번호, 또 포인마다 보니까 자체 변화 속도가 좀 빠른 느낌, 이런 까지 감안했을 때는 3번마 스위트 메모리가 6번, 10번에 이어서 또 다른 변수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좀 일찌감치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먹을 게 좀 있어서 바로 뭐 때려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4번마 우주대왕입니다. 선행마가 참 없어요. 뭐 랭킹 톱 정도가 순발력을 좀 보유는 하고 있는데, 우주대왕이 단독 선행이라면 직전 경주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 너무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갈 수 있는 4번마 우주대왕 추천드립니다. 박수정. 신마 중에서는 3번마 유성 스피드도 꽤 눈여겨 볼만한 마필로 꼽아집니다. 이제 데뷔전을 이제 해 넘어가는 끝에 뭐 맞이하게 됐는데, 당장 이번 경주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도 분명히 또 1월달에 출전할 것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입상의 시기가 이제 당겨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확실히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우주대왕이 뭐 저도 뭐 직전 경주 보여준 것 자체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거기서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1000m니까 우주대왕을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뭐 우주대왕이 인기 1위로 팔릴 정도의 편성이라면 유성 스피드의 빠른 데뷔전 선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둘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4번마 우주대왕이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이 자명한 말이고, 또 여기가 경주가 원래 하나였는데 분할이 됐습니다. 6등급의 일요일날 1000m 경주가 하나 깨지면서 이번 경주하고 일요일 1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먹을 게 있어서 제가 승부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4번마 우주대왕이 괜찮은데, 우주대왕하고 오면은 우주대왕은 후착 주력 정도로 내릴 수 있는, 우주대왕까지도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각구시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조건과 상황이 이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잘라 드렸던 말인데, 자, 부산정마장 1조부터 33조까지 있죠. 네, 33조 33개 마방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웬만하면 다 가는 승부예요. 웬만하면 다 가는 승부인데, 부산에서 몇몇 마방이, 몇몇 집이 넣었다 뺐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집들에 대한 뭐 내용 뭐 몇 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그런 집 속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직전에 만들어 놓고 승부를 밀어 놓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여기 나왔고요. 또 편성까지 분할이 되면서 딱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우주대왕도 이겨낼 수 있는 가꾸신 말이고, 그 아껴놓던 폭발력이 이번에는 불을 품을 수 있는 찬스고, 모든 조건이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일찌감치 좀 승부를 준비했는데, 4번 우주대왕 포함해서 나머지 말들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승부마의 어떤 정체 이런 것들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고개가 뭐 절로 끄덕거리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믿고 첫 승부 동참해 주시면 좋은 일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600입니다. 6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 준비한 네. 토요정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죠. 자, 5번 아델 히어로한테 드디어 이제 편성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느린 말들 천지에다가 고창 늦바란 놈, 또 거리 안 맞는 놈, 쉬었다 나온 놈. 5번 아델 히어로밖에는 일단 충막감으로 먼저 선정할 만한 마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정일 위원의 노림수가 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5번 아델 히어로 추천드립니다. 임승진이는 또 다른 히어로가 여기 있죠. 바로 9번마 영광의 히어로인데요. 야, 이거 말값 1억 5,300만 원. 하버링 자마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비싸게 주고 산 말인데 말이 좀 작아서 그러나요? 조교 때 모습하고 실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거세도 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변화를 위해서 또 말값을 뽑기 위해서. 자, 이번엔 오종환입니다. 오종환이 빠따가 상당히 좀 세죠. 오종환이 빠따가 좀 세요. 다른 애들은 또 옛날부터 오종환이는 또 미제 빠따를 썼잖아요. 네, 일제 빠따 낭창낭창한 거 말고 미제 딱딱한 거 쓰고 다녔던 오종환이 빠따라면은 영광의 히어로가 정신 한번 제대로 한번 번쩍 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 영광의 히어로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고,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이유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뭐 이유라 하면 배당이고요. 내용이라 하면 인기마들의 어떤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천이 나왔던 이제 5번 아델 히어로나 이제 영광의 히어로, 이제 히어로 시리즈들끼리의 어떤 인기 모아짐이 분명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델 히어로도 못 뺍니다. 영광의 히어로도 뺄 수 있는 자막이 아니에요. 두 마리 모두 다가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대 마필들을 가지고 이번 경주 승부를 보는데, 두 마리 다 이제 일단은 놓고 갈 마음은 없어요. 이번 경주에 왜 메인을 잡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조건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 터질 수 있는 경주의 포인트를 딱 잡아드리면 이번 경주는 굉장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아델 히어로, 영광의 히어로 두 마리 말고 제가 노리고 있는 애의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얘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굉장합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발스임이나 어떤 몸 놀림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걸음을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들이 아직은 좀 2% 부족했어요. 최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자, 근데 이번에 딱 조교하는 느낌을 보니까 속구보를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군사를 좀 빼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피드 보강까지 해놨어요. 자, 이번에 1600m를 노리고 나왔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강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아델 히어로, 영광의 히어로, 충막감이 아니라면 후착 주력, 후착 뭐 후공 정도 바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델 히어로, 영광의 히어로 빠졌을 때에 정말 높은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갑니다. 맥심 3방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원정일의 충마, 아델 히어로, 영광의 히어로 아니다. 현장 충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노림수마를 조교를 통해서 제대로 건져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 한번 까보겠다 합니다. 함께 하셔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간단하게 먼저 듣습니다. 네, 7번 화랑의 후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조금 걸음을 좀 덜 보이는, 안장이 좀 불안해서 걸음이 다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애 같은데, 9월달 휴양 갔다 와가지고 김동영이가 외곽으로
걸음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 경주는 하만시기가 또 외곽으로 채찍만 계속 갈아 잡으면서 걸음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김동영인데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앞에 갈 수 있는 순발력 이번에는 통할 수 있겠다. 7번마 화랑의 후예 말씀드립니다. 데뷔전 때 데뷔하자마자 바로 갖다 꽂아준 이후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부 휴양을 다녀와서 지금 다시 전력을 추스리고 있는 말인데 임승진이도 7번 화랑의 후예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정이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한 표를 던지겠고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내용 듣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이제 7번마 화랑의 후예에 대한 기대감을 좀 피력을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 좀 확신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의 이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경주의 포인트도 7번마 화랑의 후예입니다. 마체가 이제는 한마디로 완성이 됐어요. 데뷔전 때 우승을 했다. 그 말씀을 우리 임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9월달 이후에 호전세 행보도 원정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데뷔전의 기본기 제대로 보여주고 나서 완승을 거두고 나서 뭐 이렇게 급했는지 바로 그냥 그것도 뭡니까 그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에다 갖다 써버렸어요. 아직 완성 덜 된 마필 가지고 그때 이제 460kg 왔다 갔다 했을 때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바람에 거의 뭐 1년 농사를 헛짓게 된 그런 꼴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마체가 탄탄해지고 있죠. 이제 480kg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만났었던 선두권 마필들 상대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온 애들하고는 뭐 급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죠. 최근에 이제 사착 2번, 사착 3번이죠 연달아 요 정도만 갖고 있는 냉면이다 보니까 뭐 단승식 1.3배 이렇게까지 팔리진 않습니다만은 꽃배당으로 안정감 있게 대가리까지 꽂아줄 수 있는 이 편성에서는 축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7번을 축으로 쌍승식, 복승식, 반반식 자 후차권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마필 하나 꼽아놓고 있습니다. 꼭 적중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의 포인트도 공교롭게도 7번마 화랑의 후예였습니다. 김동영이가 좀 잘 좀 해줘야 될 텐데 화랑의 후예를 갖고 돈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게 당일날 인기 순위 1, 2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좀 밀릴 것 같긴 한데. 완전 땡큐고요. 공교롭게도 양쪽 저희 3명 공이 지금 화랑의 후예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5경주 박 소장 4경주요.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예요. 1605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이 듣습니다. 네, 7번 슈퍼스틸이 근성이 많이 좀 보강이 된 느낌입니다. 직전에 이제 클래식 매치가 선행 가서 그거 따라가느라고 힘을 좀 다 뺀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스유가 슈퍼스틸을 분명히 이겼어요. 이겼다가 직선줄에서 모래를 딱 피하자마자 다시 걸음이 나왔거든요. 8점 만에 좀 힘이 많이 좀 붙은 느낌입니다. 항상 뭐 착순권의 언저리에 좀 있다가 직선경주 입상을 했는데 요거는 좀 자력 입상인 것 같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적인 보강이 많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는 게 보여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7번 슈퍼스틸 말씀드립니다. 박 소장. 앞서 마필들에서 주 속에서 이제 한 마리를 저는 가져가는 게 이 5번은 파인파워입니다. 다음번에는 무조건 감량을 태울 것이다. 저는 이제 예측을 했어요. 지난번에 골마겸 때문에 꽤 오래 쉬고 한 20주 이상 쉬고 돌아오자마자 또 1600m를 고집했었는데 아직 승부가 안 될 텐데 코스가 또 좋다 보니까 좀 제가 계속 째려봤어요. 근데 최시대가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도는 모습 속에서 다음번에 감량을 태워가지고 편성만 잘 맞으면은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전진구를 태워놨는데 뭐 전진구가 후반부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전진구가 이번 5경주에서 이 파인파워를 가지고 앞선 전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뒷경주에 대한 어떤 그 배팅의 중량도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체중이 빠지면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상태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번 파인파워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최강 드라이버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조교를 그 남아공 그 트랙 라이더가 전담을 했단 말입니다. 시커먼애가 계속해서 조교를 했단 말인데, 지난번에 이제 김호수가 한번 타보고 이제 가능성을 보더니 이번에 김호수가 직접 칼을 갑니다. 지난주부터 아주 칼을 갈아야 되는데, 기수의 느낌이죠. 이거 봐라. 다음에 좀 더 신경 쓰면 돈 좀 벌겠다. 그 느낌으로 좀 칼을 갈고 있습니다. 2조 강영권인의 말은요, 뭐 가고 안 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몇 마리가 없다 보니까 출전하는 말을 모두 다 그냥 껍데기 벗기는 승부예요. 1600 막판 추입 변수 이번 최강 드라이버 김원수가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박 소장 먼저 듣습니다. 네, 안쪽에 선두권을 기습적으로 치워나갈 마필들이 후보가 좀 있는데 좀 완벽한 믿음까지는 좀 안 가죠. 어쨌든 이번 타이틀 매치가 많은 기대감을 모았지만은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19조 마방의 마필인데 주행심사 이후에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행심사 때보다 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4번도 지금 순발력이 탱탱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앞손이 좀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에서 10번 마 브라이트 카운트, 이 마필은 뭐 직선주로 걸음이 아주 꾸준하기 때문에 어떤 전개 양상으로 흘러가더라도 2차권 내 갖다 붙이는 그런 그림은 상당히 다양하다. 1200m 외곽 게이트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10번 마 브라이트 카운트를 추천드립니다. 1200m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요? 네. 그 뭐 부가 설명을 해줘야지 뭐. 이거는 1200 일단 외곽은 안 좋은 건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말 특성과 편성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2번 타이틀 매치라든지 4번마 두바이트급 이렇게 이제 빠르긴 빠른데 뒷심까지 완벽하게 믿음을 실어주지 못하는 애들이 지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자기 걸음대로, 이게 지금 브라이트 카운트가 초반 스피드는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책 보셔도 금방 눈에 띄시겠습니다만은 중속을 활용해서 레이스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야금야금 중위권까지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여력이 필요한데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경돌풍은 어차피 빠르기 때문에 튀어나갈 것이고 중위권 자리가 아주 텅텅 빕니다. 그래서 외곽 전개 충분히 자기 걸음대로 선두권을 시야에다 두고 맞춰서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안쪽에 2번 타이틀 매치 4번 두바이트급 부경돌풍, 여기 이제 추입할 수 있는 10번 브라이트 어카운트 4대 마필들이 나와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선에서 이제 와장창 무너졌을 때는 이제 10이 굉장히 유리하고 앞에서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저는 이번 타이틀 매치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6등급 이제 코어 블레이드랑 병합을 하는데 이제 외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충분히 있었죠. 직전 경주도 이제 선행 가서 무너지기는 했는데 얘는 저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준비를 더 좀 짱짱하게 해놓고 나왔고, 조인권이가 선행 가면 어지간하면 안 쓴다라는 거는 뭐 최근 뭐 부산 경마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머지 애들도 빠르긴 합니다만 게이트 조건 좋고 단거리 1200m 다시 한번 도전하고 데뷔전은 아무 상관없다. 데뷔 이전이 진카다. 2번마 타이틀 매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4번 두바이 특급 8월달에 뛰고 외부 나가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연습 주행을 2번을 거치면서 충분히 실전 적응력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떼어줄 말이고 한참 더 있을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백에 대한 부담감만 떨쳐낸다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습 주행과 더불어서 복귀전을 겨냥한 준비 과정을 본다면 공백 따위는 문제없다, 노 프라블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두바이 특급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200의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썬더돔 차례입니다. 거리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직전 경주. 그리고 뚜껑 열어봤더니 당시 우승 마필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량 박재희 기수의 51.5kg까지 더해져서 기본 순발력은 뭐 충분히 검증이 됐죠. 상대 마필들을 쭉 살펴봤더니 역시 좀 스타트가 되는 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하고는 충분히 또 같이 맞상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게이트 조건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브마 썬더돔의 초반 강공 그리고 꽃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전. 네, 6경주와는 조금 다른 패턴의 1200m 동래선 4등급입니다.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붙여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골드스카이 같은 경우가 이제 원게이트 잡고 굉장히 좀 끌고 가는 게 이제 힘한 배가 안 되다 보니까 앞선을 좀 흐트릴 수가 있겠고, 여러두가 지금 앞선을 좀 포진을 할 텐데, 직전에 이제 10번마 이 쾌속볼트가요, 이게 악벽이 있는 애입니다. 이 악벽이 있는 애라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거를 좀 잡다 보니까 이제 문중원이가 그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라스트 돌아서도 채찍을 또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떻게 보면 주행검사 안 받으려고 탄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이 살아서 막 뛰니까 그때서 채찍을 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늦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문중원이가 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복작복작 혼전이에요, 앞선이. 자, 10번마 쾌속볼트가 맨 바닥에 있을 겁니다. 이건 앞에 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막판 탄력 추입으로 10번 쾌속볼트 강력한 배당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 아주 크진 않을까요? 꽤 나올 겁니다. 네, 배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0번 쾌속볼트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민장기네 겁니다. 5번 나이트 퓨리인데요. 최근에 2번 이제 공백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공백 동안에 체중이 무려 한 50kg 가까이가 불었었죠. 근데 이제 지난 10월 달에 그 체중을 그대로 또 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월 14일 날 주행검사 때 한 50kg 불었던 거를 한 2주 만에 50kg를 빼고 나왔어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뺀 거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불었던 체중을 빼는 과정이 너무 촉박했던 거죠. 너무 급하게 빼면서 복귀전에서는 졸전을 치렀고, 두 번째 때는 유엔메이가 선행을 갔던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말 자체가 작지만 강단이 있는 말이고, 따라가서 충분히, 아니 이미 따라가서 더 잘 뛴다는 모습을 확인했던 말인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오버하지를 하고 선행을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말머리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뭐 걔네들 보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가 준다면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맡고 있다. 5번 나이트 퓨리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400에 4등 3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1400m입니다. 능력의 편차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메인을 잡았습니다. 일단 배다리 고수 같은 게 이제 1400m가 굉장히 좀 적정이죠. 직전 경주만 빼고 발주 충돌이 나면서 경주 의미가 없어졌다. 직전 경주 빼고 1400m는 굉장히 좀 좋고, 백두봉도 굉장히 좋죠. 1400m에서는 뭐 거리 줄여서 내려왔던 직전 경주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스마트 젠틀맨도 역시 꾸준하게 1400m를 도전을 하면서 착순권 입상, 그리고 한번 부러졌다가 또 입상. 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언급한 말 말고 뭐 제키 필라라든지 킹 사이먼 19조 1번 제키 필라, 그리고 승급 전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죠. 직전에 킹 사이먼도 뭐 조인권 때문에 뭐 팔리는 상황이고, 아델스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승급 전 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요 혼전도입니다. 무조건 혼전이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 젠틀맨이 강축으로 팔린다라면 그것 또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두를 지금 말씀을 드렸나요? 한 6두 정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 얘네들 싹 다 뒤로 날립니다. 싹 다 뒤로 날려놓고, 일단은 후착 주력으로 때릴 놈, 후착 주력 방어로 엮어갈 놈, 걔네들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번 경주에 저는 완벽한 대가리 말을 알고 있습니다. 걔를 놓고 들어갈 거고요. 저는 아예 지금 선행을 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선행을 쏘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전략 충분히 만들어 갖고 나왔다. 라고 여러분께 좀 자신을 할게요. 뭐 앞에 가는 애들 뭐 스마트 젠틀맨, 백두봉, 뭐 몇 두 이제 뭐 킹 사이먼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저는 한 급수 위입니다. 근데 인기도에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걔 놓고 언급드렸던 애들 중에 확실하게 좀 정리해 놓고 메인답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 메인답게 시원하게 붙어내겠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800에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일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놓고 치는 말은 저는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1번마 아델의 축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 자체가 완전히 이제 걸음이 터졌죠. 그러면서 연속 입상을 일궈내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팅이 80점입니다. 뭐가 이제 딱 차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한 3등만 해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1군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왕이면은 1등하고 올라가야죠. 상금 챙겨 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유엔맨이가 아주 칼을 갈아놨습니다. 너무 좋다. 그냥 왔다 할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고, 또 번호까지 제대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일본 아들의 축제는 최근에 그랬듯 다시 한번 놓고 때리면서 승부를 들어갑니다. 일본 아들의 축제를 놓고 때린다는 건 승부의 포인트가 아니죠. 뭐 현장에서 많이 팔릴 말이고 또 워낙에 조교 때 다 보여져 버렸기 때문에 일본 아들의 축제는 승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일단 일본 아들의 축제를 놓고 승부의 포인트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리고 없을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레이팅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승부 타이밍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말들, 또 무늬만 인기마일 뿐 능력은 별로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천지백갈로 깔려 있습니다. 모두 다 바람잡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놓고 팔리는 뭐 대표적인 말로는 뭐 9번 스피드 마크까지도 저는 현장 상황 봐서 아예 안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9번만 스피드 마크마저도 세게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노림수말 3마리 제대로 준비해놨습니다. 때리고 받치고 한 마리 배당으로 연결시키는 왕꾸를 짜놓고 있는데, 일단은 느낌도 좋고 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경주를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했고요. 함께 하셔서 최근에 부산 경마가 임승진이 좀 타대가 잘 맞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촉도 좀 맞고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200에 1등급에 7마리 단촐하게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이루기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7번 드롭 더 비트입니다. 29조 마방에서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번, 6번 두 마리 다 선행을 일단은 꺼내 들어놨어요.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에 뭐 앞선 따당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7번 드롭 더 비트는요, 얘는 뭐 게이트 안쪽에 있는 것보다 바깥쪽이 훨씬 나아요. 이게 어차피 토암산 3, 6, 5, 3, 5, 6 세 마리가 이제 앞에 쫙 갖다 밀고 나갈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트리플 파이브까지 쫙 밀고 나갈 상황인데, 그냥 걔네들 싸우던 말든 그냥 쫙 보내놓고 최적의 전개 포지션 딱 잡아놓고 이제 라스트 힘 한번 써보자. 저는 요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드롭 더 비트 이번 경주는 원정일의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저는 6번마 인디안 스타를 이번에 좀 관심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얘가 나왔을 때 완전히 잘라버리고 드롭 더 비트에 돌아온 포경선을 한 방으로 때려 먹었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돌아온 포경선과 드롭 더 비트가 자칫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6번마 인디안 스타의 조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득작도 조성구원이고 지금 같은 조에 패러디도 포머로이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번만 인디안스타 쪽에 아무튼 먼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5분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수장의 포인트 내용 이유 듣겠습니다. 이 마지막 10경주가 이제 7마리 난출한 편성인데 지금 한 마리씩 다 언급을 해주셔서 조금 이제 승부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깝깝해지네요 순간적으로. 29조에서 그 페르디도 포모로이를 작년 한 11월 달쯤에 그 김용근이가 타고 그 선행을 안 갔죠. 안 가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19조 말을 용근이가 많이 탈 때인데 19조의 그 메인스테이하고 그때 오뚜고뚜기가 선행을 가는데 간 게 아니라 오뚜고뚜기 선행을 보내준 겁니다.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김용근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4착을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요? 서울 올라와 갖고 경마 팬들한테 정말 욕을 사발로 먹었습니다. 막 예시장서부터 쫓아다니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인 인터뷰 석상에서 문재벽 조교사가 페르디도 포모로이나 인디언스타나 이제 앞으로는 따라가는 작전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멘트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 뭐 6번 선행 가고 3번 따라가고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온다. 이건 망상이고요. 제가 볼 땐 문재벽 쪽에서 망상이고 둘 중에 한 마리 정도만 꽂힐 수 있습니다. 전개의 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6번마 인디언스타도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드롭도 비트 역시 꽤 많이 팔리겠습니다만은 박 소장이 보고 있는 축막감은 아닙니다.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나머지 마필들 조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압축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7마리 편성 1등급 경주 우리 박 소장이 완벽 분석을 통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토경마 마지막 경주인데요.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 하셔야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2월 30일 토경마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1호 경마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